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LS입니다. LS에 대해서는 여러 번 좀 분석을 해드린 경험이 있어요. 지금까지 꽤나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이고 있고, 사실 최근에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과, 그리고 기대감 대비해서 실적이 잘 나오지 않은 것 같다라는 심리가 뒤엉키면서 나타났었던 단기적인 흐름이고, 결국 LS의 방향성, 실제 성장의 방향성을 봤을 때에는 꽤나 확실한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단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LS에 비중을 꽤나 실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요. 실제로 좀 보시면 3월 15일에 LS를 매수하였습니다. 3월 15일이면 약간 이날 정확하게 이날이죠. 네, 정확하게 이날 이제 저항권을 돌파했을 때 이제 매수를 진행했고요. 그 이후에 3월 21일에 추가 매수까지 하였습니다. 3월 21일이면 여기 이날이죠. 네, 이날 한 번 더 매수. 두 번의 매수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3월 31일에 LS를 또 매수했습니다. 3월 31일이면 그러니까 이날, 네, 정확히 이날 매수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5월 23일에 LS 추가 매수했습니다. 5월 23일에 LS를 추가 매수까지 진행하면서 지금 상당 비중은 꽤나 높아져 있는 상태예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4번에 걸쳐서 매수를 했고요. 비중은 꽤나 높아져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4번을 매수한 것 치고는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텔레그램방에 봐도 일단 매도의 흔적은 이때 매수한 이후에 매도의 흔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사실 4번 매수한 것만큼의 이제 비중이 굉장히 크다 이런 식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비중이 꽤나 큰 상태로서 수익률도 굉장히 좋은 상태로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제가 공개 영상으로도 이제 LS에 대해서는 꾸준히 말씀드렸던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도 LS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LS의 순이익이라던가 실적 성장성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이 약간 2조 9천억, 2조 9천억이에요. 그런데 실적이 연간으로 봤을 때 보시면 2020년도까지 거기서 거기였어요. 3,600억, 뭐 2,600억, 3,300억 이런 식으로 오히려 역성장까지 하면서 그다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다가 2021년부터 인프라 투자가 조금씩 진행되고요. 올해부터는 인프라 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2021년도 영업이익이 4,700억, 그리고 2022년도 영업이익이 5,600억, 올해는 무려 9,6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성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액도 11조에서 17조, 25조까지 뻥튀기가 되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LS에 대해서는 꽤나 좋은 수익을 내고 있지만 여전히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오히려 비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매수까지 고려하고 있을 정도로 사실 굉장히 좀 강력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PBR 밴드를 봐라. 이제 곧 상단이다. 지금은 팔아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최근에 이런 PER에 대한 그런 뭐랄까요, 맹목적인 믿음이 상당히 좀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거에 말로 가장 쓸데없는 가장 쓸데없는 그런 지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필선한 그런 멤버분들께도 강의 시간 때 좀 자세히 말씀드렸던 부분 중 하나인데, 좀 간단하게나마 좀 언급을 드리면 이 PBR 밴드야말로 이 기간을 얼마나 늘리냐 혹은 줄이냐에 따라서 완벽하게 달라지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PR 밴드는 과거와 현재만을 보기 때문에 미래는 전혀 볼 수가 없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자산이 쌓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PBR 밴드가 높아진다면 과연 지금의 PBR 밴드는 어느 정도 수준에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이런 부채라던가 혹은 자본, 자산, 위험자산의 취득, 무형자산의 취득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사실 이 PBR 밴드, PR 밴드를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실제로 2009년까지만 해도 2009년부터 올해까지 늘렸을 경우에는 지금의 PBR 밴드는 절반조차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009년에 PBR 밴드가 1.7, 1.7에서 뭐 1.4, 1.3, 1.0, 0.75, 뭐 0.4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의 PBR 밴드 0.7이에요. 한 이 정도 이 부분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에 있는 거예요. 2009년까지 넘겼을 때 15년 이상으로 이제 PBR 넘겼을 때에는 이 부분밖에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너무 짧아요. 짧고 심지어 가장 저평가되어 있을 때를 딱 골라서 가져온 PBR 밴드이기 때문에 사실 그다지 믿을 만한 건 못 된다. 기간을 더 늘리면 완벽하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이런 밴드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각종 실적의 성장, 미래의 자산 가치의 반영,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나 믿을 게 못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LS를 주목하고 있는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해저 케이블 그리고 전선입니다.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 그 자체죠. 물론 그뿐만이 아니라 뭐 전기치라던가 구리의 가격이라던가 구리의 재련, 금의 재련, 이런 것들도 충분히, 혹은 ESS 마찬가지예요. 변압기도 마찬가지고요. 이에 따른 실질적 성장세도 매우 가파를 수 있겠지만 결국 LNC의 본체 자체가 좋아지는 것만으로도 저는 꽤나 좀 유의미한 성장세를 앞으로 장기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상풍력만 해도, 자, 일단 해상풍력을 설치하게 된다면 여기 바다가 있으면 여기 해상풍력을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 꼴랑 이렇게 터빈만 설치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해상풍력 설치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해상풍력기에서 생성되는 전기가, 이렇게 돌아가서 생성되는 전기가 케이블을 통해서 변전소로 가고요. 이를 다시 이 변전소에서 육상 변전소로,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육상 변전소로 옮기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 여기서 나오는 해저 케이블과 케이블들 혹은 전선들이 LS가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해상 변전소에서 또 전력을 모아서 안전화해, 그러니까 변압기를 통해서 안정화하는 것인데, 이 변압기가 역시나 LX 일렉트로닉이 하는 것이고요. 또한 이제 송전을 준비하는 이런 해저 케이블 쪽에서도 역시나 LS가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LS는 전선을 대주고 해저 케이블 대주는 역할만 했지만 KT 서브마린을 이제 인수를 함으로써 이제 설치까지, 포설까지 해주는 그런 역할까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선을 생산하고 유통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해저 케이블을 깔아주는, 이런 배를 통해서 해저 케이블을 이렇게 옮기고 와서, 이렇게 뿔뿔뿔 옮기고 와서 해저 케이블을 깔아주는 그 역할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5개 기업도 안 돼요. 5개 기업도 안 되기 때문에 LS가 가지고 있는 이런 뭐랄까요, 경쟁력이 굉장히 좀 뛰어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쓰이는 해저 케이블이 한 수십 킬로미터까지 가는 경우도 많아요. 따라서 이런 수십 킬로미터, 무게도 수십 톤에 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코 이쪽에 대한 뭐랄까요, 진입 장벽이 낮은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높은 그런 진입 장벽이라고 볼 수 있고, 사실상 뭐 태양광, 뭐 해상풍력, 풍력, 이런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것들 중에서 해저 케이블이라던가 이런 포설, 이런 것들과 관련된 기업들 중에 가장 이제 경쟁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상풍력, 뭐 태양광보다도 월등히 높은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에서는 LS가 단연코 압도적인 1위 기업입니다. 이에 따라서 뭐 대만이라던가, 대만의 해상풍력 단지도 거의 LS가 거의 독점적으로 하고 있다시피, 대만이 섬나라죠. 이렇게 해상풍력을 군데군데 깔고 있는데, 여기서 해저 케이블이라던가 전선이 들어가는 것들을 LS가 거의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어요. 그만큼 전선 자체가 매우 무겁기 때문에, 해저 케이블 자체가 매우 무겁기 때문에 가까운 나라 위주로 한다는 점에서 동남아시아라던가 혹은 대만이라던가 혹은 아시아 쪽, 이쪽은 LS가 꽉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내년부터는 LS 이제 해저 케이블 공장이 새롭게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 해저 케이블만으로도 지금까지는 한 3,500억 정도가 이제 해저 케이블 나오지만, 내년부터는 7천억 정도, 7천억 이상이 해저 케이블 매출로 잡힐 수 있다는 점에서 역시나 꽤나 좀 유의미한 그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월등히 높아요. 거의 두 자릿수가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영업이익 면에서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뭐 LS 전선 뿐만 아니라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변압기라던가 ESS를 통해서 매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특히 뭐 해저 케이블뿐만 아니라 KT 서브마린을 통해서 포설이라던가 설치까지, 운반까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LS가 가져갈 수 있는 수직 계열화가 굉장히 강력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가격적인 경쟁력 혹은 시간적인 경쟁력,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것이고, 초고 전압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는 현재 LS가 유일하게 할 수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중국 기업을 제외하고서는 대략 한 5개 정도 기업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대부분을 유럽 기업들 그리고 미국 기업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LS가 유럽도 이제 진출을 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미국에도 진출을 했습니다. 사실 거리가 매우 멀어요.
유럽과 미국은 상당히 멀기 때문에 사실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유럽과 미국까지 진출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특히 전 세계 1, 2, 3등 기업이 유럽, 미국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LS가 비집고 가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이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재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팽배했었는데 일단 미국을 뚫었어요. 미국을 뚫었고요. 유럽도 뚫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이 덴마크의 오스테드, 전 세계 1위의 그런 해상풍력 발전 기업이죠. 오스테드와도 협력을 가장 독점적으로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LS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경쟁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전 세계적인 인프라 투자, 특히 그 중에서도 해상풍력이라던가 혹은 전선 인프라던가 전력 인프라, 스마트 전력, 그뿐만이 아니라 변압기라던가 혹은 ESS 같은 것들도 동시에 성장을 되면서 LS가 가지고 있는 거의 전 분야의 사업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의 전환, 스마트 전력 인프라의 전환을 통해서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원자재, 이런 비철 금속이 바로 구리예요. 구리에 대한 재고량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요. 그에 반해 수요량이 가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이 구리 재련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하고 있는 LS 입장에서는 사실 국내 1등이고요. 전 세계에서도 거의 탑티어급이기 때문에 이쪽에 따른 수혜 정도를 매우 크게 받을 수 있다. 구리 가격이 높아질수록 매출액도 제품 가격이 그만큼 전가가 되기 때문에 매출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 매출액이 증가한다는 점은 영업이익률이 조금만 높아져도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굉장히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시 LS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뭐랄까요, 성장성, 잠재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커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해저 케이블까지 공장이 완공이 되면서 매출액이 7천억 이상 가져갈 수 있다는 점 봤을 때, 특히 이제 대만뿐만 아니라 뭐 아시아 시장이라던가 북미라던가 유럽 이쪽에 대한 해상풍력에 대한 수주를 꾸준히 받고 있다는 점, 특히 북미와 유럽은 의미가 있어요. 전 세계 1, 2, 3등 기업들을 제치고 심지어 거리가 상당히 멀음에도 불구하고 수주를 받고 있다는 점은 그만큼 기술 경쟁력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미 수주 잔고만 하더라도 거의 1.5조 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케이블만 1.5조 원을 돌파하고 있어요. 케이블, 해상풍력 전선 다 포함해서 해상풍력 관련해서는 1.5조 원 돌파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굉장히 좀 뭐랄까요, 해상풍력만 보더라도 지금의 시가총액이 충분히 용인될 수 있는 절대 고평가가 아닌 PBR 밴드도 말도 안 되는데 가장 저평가된 구간만 잘라서 가져왔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것이지, 기간을 15년 정도 늘리면은 지금의 PBR 밴드는 절반조차도 가지 않았다는 점을 봤을 때에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라인조차도 가지 않았다는 거야. 대략 2라인 정도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특히 앞으로의 성장성과 자산가치에 쌓이는 것을 봤을 때에는 PBR 밴드가 어떻게 증가할지는 모른다는 점,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딱히 저는 PBR을 가지고 투자한다는 것은 그냥 눈 감고 코끼리를 만지는 거예요. 네. 너무나도 이제 조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기업의 성장성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성장성 대비 가치와 현재 가지고 있는 대중의 심리를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충분히 주도주로 갈 수 있는 만큼 기대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LS에 대한 분석이었고, 특히 해상풍력, 해저 케이블, 특히 구리와 관련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돈이 됩니다. 필승!